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큰데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할 말은 없네요. 네. 자, 오늘 국적 특강 이제 한 5일 차, 5일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선배분들한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들으신 분 그냥 나가세요. 안 들어도 돼요. 네. 뭘 또 들어. 네. 예전 버전이라도 들으신 분 계시면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새로운 거 몇 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5회 정도 하는데 예, 실제로 5회보다 더 해요. 예. 예, 수강료 들어올라가게 하려고 나름 배려한 건데 아무도 알아주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한 7회 정도 할 거예요. 6회에서 7회, 빠르면 6회, 짧으면 7회.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아직도 숨이 덜 돌아왔어요. 예. 빠르면 6회, 좀 길게 보면 7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제가 낮에 할 거거든요. 예, 한 2시부터 할 거예요. 2시부터 해가지고 끝나면 제가 부담되는데 밥을 먹자고 할 거예요. 밥만 먹고 가라고 할 건데 약간 부담이 돼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커피를 때울까 약간 네. 그래서 예. 뭐 전통은 아닌데 제가 맨날 밥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식사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밥 먹자고 하니까 밥 먹으면서 뭐 이제 그간 뭐 알고 싶었던 거 계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밥 먹으러 오시면 된다. 밥만 먹고 가시면 된다. 저는 인간 자체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예,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음주 단속 갈 때가 제일 자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바카스도 마시고 예, 일부러 가그린도 하고 걸려보고 싶거든요. 가끔 가끔 걸려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불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술 한 잔도 못 먹을 때 좀 궁금하시죠? 술 한 잔 못 먹고 영업을 어떻게 하냐? 나머지 다 잘해요. 예. 술 빼고 다 잘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잘해요. 떠드는 것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술을 내가 진짜 극도로 못 먹는다. 그리고 극도의 아이다. 나는 아이는 아니긴 해. 아이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 업계에서 먹고 사는 별 지장은 없다. 전 혼자서도 되게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꼭 술을 먹어야지만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걸 잘하시면 되죠. 저는 영업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술을 못 먹죠. 골프도 못 칩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이 오른팔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대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집사람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눈 뜨면 뭐 집사람이 괜찮아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집사람은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섭섭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사람이 공식 특강을 안 보니까 어쨌든 제 이름은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팔을 막 올리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니까 막 카톡이 바로바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카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직접 주셔도 돼요. 정말 너무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가끔 카톡으로 쓰실 때 보면은 질문 내용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다른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갖고 추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이것도 움직이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 할 건데 사실은 가장 방점이 되는 거는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저랑 같이 하는 기간 동안 강의 듣고 정리하고 강의 듣고 정리하고 강의 듣고 정리하고 그래서 보상 한번 좀 끝내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이 강의의 취지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거를 막 묵혀두고 가지고 내년에 들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강의 듣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보상 파트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보상 파트는 전반적인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해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약간 1차처럼 문제가 풀려요. 1차 보면은 우리가 1차에서 2차로 넘어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4번인가 생각하고 찍으면 맞거든요. 근데 찍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지 말아야지 그러고 현금흐름표부터 호치키스로 찝어놨는데 여기는 글라이저 분사법도 기출이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딱히 생략할 게 없어요. 생략할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1차보다는 양이 좀 방대한데 보상은 조금 달라요. 1차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내가 오늘 제대로 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외우고 잘 정리하고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상은 얘는 정답을 맞추는 과목입니다. 네, 정답을 맞추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쟁점을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지 답이 연출돼요. 왜 일반 평가는 그렇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3번이 맞아요. 비교표시 4번이 맞아요. 둘 중에 그냥 이것도 뭐 보니까 괜찮네. 네, 얘도 써도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상은 이거 쓰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면 무조건 3번을 써야 되고 아니면 감점이에요. 틀려요. 네, 점수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거 70조 5항이나 이따 배울 텐데 70조 5항이나 이런 거 한번 잘못 적용하면 바로 눈에 이렇게 동전 두입을 붙는 거죠. 웃자고 한 말인데 이렇게 요단강 건넌다고. 이렇게 요단강 안 건너보셨죠? 네. 그런 거죠. 네. 바로 내가 22년 표준지를 찍는데 바로 정답이 23년도 표준지였어. 그럼 바로 꽈락이에요. 네. 얘는 내가 기본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막 거의 꽈락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점수 그 통으로 요게 할당되는 점수 다 날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은 항상 좀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 평가는 그냥 푸셔라. 저도 일반 평가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트렌드가 뭐였냐면 일단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강의를 들어라. 저는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문제부터 풀려고 그러길래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저 문제부터 풀었거든요. 근데 보상은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일반 평가하고 다르게 일반 평가 대충 풀어도 어떻게든 점수는 나오잖아요. 근데 보상 평가는 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법령과 이런 규정들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쉽게는 설명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상 부분은 좀 정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는 내가 정말 요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비사업. 정비사업 때문에 내가 정비사업을 조금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이 정비사업을 강의할 줄 아는 사람은 저하고 김상욱 교과서 2명밖에 없어요. 황도 넣어줄게요. 3명 정도 돼요. 3명 정도 되는데 정비사업은 내용이 좀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까다롭고 내용을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정비사업은 보상과 일반 평가가 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가는 좀 어렵죠.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엑셀을 잘 공유하지 않아요. 엑셀 자체가 내 영업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평가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평가하는 게 왜냐면은 뭐 아파트 2,000세대의 가격 균형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때 좀 멋있습니다. 2,000명하고 맞짱을 뜨니까 말이 맞짱이지. 2,000명한테 한 달 동안 욕을 먹고 나면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비사업은 하루 반 정도 할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비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냐면 정비사업을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한 날, 그날 첫날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때 전반적인 구도를 좀 잡아드릴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정비사업 평가를 왜 하는지를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나름 재미나요.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거 거기서 다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환불 안 하고 있다가 정비사업만 또 듣고 싶다. 근데 내가 바빠. 그럼 정비사업 딱 하나만 듣고 싶다. 그럼 첫날 강의는 꼭 들으세요. 그날 들으면 다른 게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아시겠죠? 그건 제가 자신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최신 트렌드들 반영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뭐 예상 문제를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많이 남았어. 예, 많이 남았는데 예, 좀 최근에 좀 나올 만한 게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재결까지 다 끝난 게 있어요. 예, 거의 다 끝난 게 3기 신도시가 끝났어요. 3기 신도시 평가가 거의 다 끝났어요. 3기 신도시 평가 해가지고 이게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얘가 아마 2재결까지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인 70조 5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얘기하지. 예, 누구나 얘기하는데 70조 5항을 물어볼 때 38조에 2하고 37조 예,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세트로 완세트로 물어보는 19의 문제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플러스 되는 게 용도 지역의 그린벨트 이렇게 묶여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딱 뭐예요? 19의 문제입니다. 19의 문제. 실제 지금 일산 쪽 거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거기도 다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린벨트 지역 보상평가를 대부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38조 2, 37조가 완벽한 조문은 아닙니다. 완벽한 조문은 아닌데 얘네들의 각각의 좀 문제점들 이런 것들 좀 인식하고 계시면 아마 시험 문제는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돼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나오면 일단은 조금 어렵죠. 그린벨트가 나오면 좀 쉽게 간다. 쉽게 간다. 그냥 좀 조정 가는 구역. 구역에 대한 개념. 요거는 문제화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 문제. 저번 주에 며칠 전에 스터디 문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문제화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내려면은 비오톱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비오톱까지 이렇게 걸리긴 좀 힘든데 비오톱을 문제가 나와도 별도로 나오긴 할 겁니다. 별도로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집이 뭐 녹지 지역에 해놓고서 비오톱 걸어놓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짜증은 나겠죠. 이거는 사실 별도로 이따 분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이 나오면 용도 이용 상황에 대한 제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거다. 그린벨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집단 취락지구가 나올 수 있어요. 지구. 그린벨트 해가지고 나오면 집단 취락지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뭐냐면 그린벨트 내에는 대지가 거의 없죠. 개고기 파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가보면 개고기를 팔아요. 집단 취락지구 내에서 개고기를 제일 많이 팔아. 양재동 그 숲속 안에 들어가면 개고기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게요. 잘 안 오는 거 승률이 별로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가 뭐냐면 취락지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대지가 모여 있는 거죠.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린벨트 지역에는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많은데 대지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집단 취락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실 집단 취락지구가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여기가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용적률이 뭐보다 높냐면 여기에 이렇게 대지들이 있죠. 집단 취락지구 외에 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린벨트고 집단 취락지구 내에 있는 대지는 용적률이 높고 얘는 용적률이 조금 떨어져요. 집단 취락 집치 외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 외에 있는 대지의 경우에 용적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더 비쌀 거예요? 비싼 거. 얘가 더 비싸요. 집단 취락지구에 있는 애가 더 비쌉니다. 집단 취락지구에 있는 애가 가격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하고 얘 간에 얼마만의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저희가 보면 도로 저촉이 됐을 때 얼마 둬요? 감가를? 15%나 30% 정도 하죠. 그거 뭐예요? 사용수익의 제한에 대한 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도시계획 시설 저촉이 되면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30% 정도는 감가를 하거나 15% 정도 감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업계에서 한 40년, 30년 동안 계속 업계가 유지되면서 정형화되어 왔어요. 요 정도 실제로 입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30%
내지는 도시 지역 내에서는 15% 정도 감가로 봐요. 예, 통상적으로. 그래서 85, 여러분이 이거 하면 0.85 내지는 0.7,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체계화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도시 지역 내,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 이렇게 좀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비준표에 나와 있죠. 비준표에 나와 있는데 얘는 비준표상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비준표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예, 집단 취락지구와 내외 간의 격차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게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걸 반영 안 하면 위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요거 반영하거든요. 집단 취락지구 내외에 있는 격차를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반영하냐면 대충 대쌍으로 해요. 대충 대쌍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가 나오면 대쌍 비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쌍 비교. 비교로 집단 취락지구의 격차율을 좀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문제 완세트 하나 좀 그 1번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큰 문제가 나온다. 큰 문제가 나오면 저는 도로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 보상. 도로 보상 관련해가지고 얘는 낼 게 많아요. 첫 번째, 실효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실효 문제. 사업인정의 실효 있죠? 사업인정의 실효 문제로 해서, 요거는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요 판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판례가 뭐였냐면 기관 도가, 사업기관이 도가 되면 실효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가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변경 인가 한 경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거를 듣고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면 어느 정도 공부한 거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러면은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야. 이 얘기 이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좀 이제 들었으면 됐지 뭐. 앞으로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효가 쟁점이 됐던 거는 그 제가 입사하기 직전에 요 판례가 나왔어요. 인가의 실효에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나왔었는데 요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요 판례가. 요 판례가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정비사업하고도 연결이 돼요. 정비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요거는 이 판례는 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잔여지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잔여지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도로보상이니까 일부 저촉되고 나머지 남는 애가 있으니까 잔여지 플러스 영업소지 보상. 요거는 많이 나왔죠? 명서는.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그냥 짜잘한 문점으로 미보상, 미지급 용지 이런 거 개념이 좀 잘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작은 문제로 내면 저런 문제 나올만 할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송주법을 크게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주법에 최근에 뭐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하나 주택매수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통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서 한 20점짜리로 양자는 좀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짜잘한 쟁점들이고 재수 없으면 하천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죠. 하천이 안 나오면 좋죠. 안 나오면 좋은데 다들 좋아하세요 요새 하천을. 하천 좋아하니까 하천은 언제든지 나올 만하다. 그러니까 하천도 하나 뭐 하다 보면 다 정리되니까 제가 굳이 정리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 좀 보시고